여러분, 제가 간헐적 단식 7년차입니다.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7년차예요. 이 정도 짬밥이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간헐적 단식의 모든 것을 빠르게 핵심을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현재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침을 굶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2끼를 먹는 거냐? 그건 아니고 보통은 3끼를 다 먹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시간에서 한 10시간 내에 3끼를 몰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첫 식사를 하고 8시에서 9시쯤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해요. 살이 좀 쪘다거나 촬영 때문에 너무 바쁠 때는 18시간에서 심할 때는 20시간까지 단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막 한 끼에서 2끼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간헐적 단식은 사실 예전에는 정말 자주 했었거든요. 왜냐면 체중 감량 욕심이 좀 있었던 때라 정말 툭하면 단식을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살 빼려고.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 요즘은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체중 감량 욕심이 없어서 딱 현재 체중만 유지하자는 그런 입장이라서요. 물론 살이 다시 많이 찌면 다시 길게 하겠죠. 물론 지금도 연휴 끝나고 다음 날이라든지 혹은 야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에는 간헐적 단식을 길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지금 유지어터이기 때문에 거의 14시간에서 16시간만 간헐적 단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3끼를 몰아서 먹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안에 바로 잠에 드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밥을 좀 늦게 먹고 소화가 다 되기도 전에 잠드는 이유가 제가 좀 잦은 다이어트로 몸이 좀 마탱이가 간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잠에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정말 피곤하고 졸려도 눈이 굉장히 말똥말똥해서 잠이 진짜 하나도 오질 않더라고요. 당연히 일상에도 지장이 많이 가죠. 이래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나고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그냥 좀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뭘 먹고 적어도 1-2시간 안에 잠에 들어 좀 숙면을 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의 이런 식습관이 결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좀 솔직하게 공유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을 아무리 길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고 다음날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이 무조건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1일 1식도 몇 번 했었는데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어도 고칼로리 음식을 폭식하잖아요. 살이 찌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래도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 그나마 먹는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찌는 게 맞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중 감량 및 유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3끼 중 2끼는 제가 진짜 라이트하게 먹는 편입니다. 보통 샐러드, 프로틴 파우더, 쉐이크 같은 대체식을 주로 먹고 있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3끼 중 2끼는 거의 300칼로리 이하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라둥이들한테 아직 이 애칭이 많이 어색하긴 한데 입에 붙여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아무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헐적 단식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도 결국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해봤는데 저녁에 자꾸만 좀 폭식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공복감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면 그때 억지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안 맞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간헐적 단식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좀 심각할 정도의 수순으로 폭식증을 앓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손을 입에 억지로 넣어서 막 구토를 했을 정도라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입천장이나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항상 여기에 좀 검붉은 흉 같은 게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깨끗한 상태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폭식증이 심했었던 이유는 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했었기 때문인 것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좀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일종의 식이강박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랑 보통의 식사 시간 자체를 거의 즐기지 못했었고요. 연애할 때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간헐적 단식을 하면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게 일단 무조건 가장 컸고 또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내장 기관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서 그런지 저는 안 좋은 음식을 좀 먹고 자도 다음날 보면 피부도 확실히 덜 뒤집어지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간헐적 단식을 해도 자극적인 음식들이랑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 확실히 뭐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자체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하루 전체로 따지면 먹는 양이 약간 줄긴 하더라고요. 또 공부 시간이 길기도 하고 아침 공부에 운동도 꾸준히 해서 그런지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런지 살이 진짜 덜 찌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저녁에 자유롭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또 그래야 잠을 잘 잘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선에서 지속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거죠. 나둥이님들, 단식이라는 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바로 단식입니다. 물론 물은 돼요.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처럼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당이 들어있지 않은 4칼로리 이하의 음료는 가능합니다. 아메리카노, 허브차, 야채수, 영양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느슨하게 풀면 순수 지방은 또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구간을 단식 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방탄커피, 사골국,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들기름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 고지저탄 식단을 했을 때 아침 공복에 허기감을 덜 느끼고 길게 단식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방탄커피나 사골국을 마시면서 간헐적 단식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BCAA 음료랑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L카르니틴이랑 유산균이랑 여러 가지 영양제만 먹으면서 단식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추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자칫 루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들만 골라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끝났습니다.